QQQ가 10% 떨어질 때 TQ는 6배나 더 떨어졌는데요. 이거 3배가 아니고 6배였나요? 뭐가 문제였어, 이 솜씨? 2022년부터 현재까지 QQQ가 10% 떨어졌는데요. 그럼 TQQQ는 3배니까 30% 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TQ는 무려 57%나 떨어졌어요. 도대체 27%나 더 떨어진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 끌림과 수압 이자 비용. 변동성 끌림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테고, 그럼 수압 이자 비용이 뭐냐를 이해하려면 TQ의 구성부터 살펴봐야 하죠. TQ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요. 나머지 200%는 수압으로 채워서 300%, 즉 3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수압은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을 받았으니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겠죠. 그게 바로 수압 이자입니다. 수압 이자는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에 스프레드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스프레드는 은행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데 0.6에서 0.8% 정도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5.5인데요. 여기에 스프레드를 0.7로 잡으면 6.2%가 수압 이자 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압을 200%로 구성했기 때문에 6.2의 2배, 즉 12.4%가 수압 이자 비용이 됩니다. 1년이면 12.4, 2년이면 24.8%가 날아가요. 물론 지난 2년간은 수압 이자가 그렇게까지 가혹하진 않았어요. 21년 3월 기준금리는 0.5%였는데요. 당시는 수압 이자 비용이 연 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라진 27%가 모두 수압 이자 비용은 아니고요. 그중 절반은 변동성 끌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 끌림과 수압 이자 비용으로 콤보를 맞았으니까 손실률에 있어서 6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TQ는 투자하면 안 되겠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상품의 특성과 투자의 특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탐험 ETF의 세계 3탄, 오늘은 QQQ 대 TQQQ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수압이자 비용, 그리고 변동성 끌림, 실제 투자 상황에서 적용해 볼까요?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QQQ가 100과 90을 오가며 최종적으로 100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3배를 추종하는 TQ는 100, 70, 93, 65, 87로 마감합니다. 무려 13%나 녹았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3배는 투자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는 3배 레버리지의 특성일 뿐이고요. 실제로 투자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레버리지에 투자할 땐 분할 매수가 필수겠죠. QQQ와 TQQQ를 각각 5번에 걸쳐 정액 분할 매수했다면 평단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평단은 각각 95.7과 80.9가 되고요. 수익률은 플러스 4.4%, 플러스 7.6%가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13%가 하락했는데 정액 분할 매수하면 TQ의 승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겨우 10% 싸게 살 수 있었던 QQQ와는 달리 TQ는 무려 35%나 싸게 살 수 있어요. 레버리지는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TQ의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에게 최악이라는 횡보장에서도 TQ 투자가 이긴 겁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럴까? 앞에서 보았던 상황, 종가 기준으로 무려 6배나 더 떨어진 상황에서 TQ 투자가 더 나았을까? 한번 봅시다. 작년 1월부터 매주 종가에 정액 분할 매수했다면 이 기간 QQQ의 평단은 317.9, TQ의 평단은 29.9가 되고요. 수익률은 각각 플러스 11.6%, 플러스 14.1%가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무려 6배나 하락했어. 종가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더 떨어졌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액 분할 매수만으로 마이너스 10%와 마이너스 57%라는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볍게 제압했어요. 역시 투자는 레버리지야. 따봉! 향후에도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종가로 보면 TQ가 폭락을 했는데 정액 분할 매수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수압이자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2년 전에는 수압이자 비용이 2.4%였는데 지금은 12.4, 딱 10% 차이죠. 2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부터는 연 10%씩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갈게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기간을 1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4번에 걸쳐
3%씩 추가로 하락을 시켜볼게요. 이 경우 총 12%의 비용을 차감한 꼴인데 현재의 수합이자 비용과 비슷하죠. 이 경우 168, 88, 60, 77이 되는데요. 종가가 77까지 떨어지네요. 수합이자를 넣지 않은 것과 비교해도 12%에 가까운 하락입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기존의 수익률이 7.6%밖에 안 됐죠. 그러면 11%가 하락하면 손해가 될까?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이 경우 평단은 75.9, 수익률은 1.6%입니다. 수익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종가가 12% 하락했다고 손익이 12%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수 과정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평단을 크게 낮출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기간을 늘려볼게요.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간을 3배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은 각각 플러스 5.1 그리고 마이너스 18.1입니다. 이야, 여기는 처참하죠. QQQ의 수익률은 5.1%인데 TQ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8.1. 이건 용납이 되지 않네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QQQ의 수익률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떤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그 상품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왜? 좋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품의 특성, 상품의 장단점을 이해하면 그에 맞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여기서 좋은 전략이란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뮬레이션. 둘 다 수익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TQ가 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높은 수합이자 비용?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없잖아. 수합이자 비용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정액 분할 매수죠. QQQ라면 정액 분할 매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고점에서 안 샀다면, 저점에서만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노란색 가격에서만 정액 분할 매수했다면 평단은 각각 90과 63.5, 수익률은 각각 11%와 22%가 됩니다. 12%라는 극악의 수합이자 비용을 적용했는데 수익률이 2배가 됐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볼게요. 기간을 3배 늘렸더니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QQQ는 플러스 5.1%, TQ는 마이너스 18.1%.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사보겠습니다. 이번에 TQ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점에서 샀다면. 한번 봅시다. 이 경우 정액 분할 매수의 평단은 각각 90과 47.9가 되고요. 수익률은 각각 플러스 11%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손실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QQQ에게 처참하게 지고 말았죠.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수합 이자 비용. 수합 이자 비용이 12%를 적용했는데요. 이건 3년짜리니까 36%를 뺏어갔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또 다른 문제점. 우선 앞에서 얘기했던 TQQQ의 장점 기억나시나요? 횡보장이라도 수익이 괜찮았던 이유. 뭐죠?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다. 평단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정말 낮은 가격에 매수합니다. QQQ는 10% 싸게 사는데 TQ는 무려 64%나 싸게 사죠. 그런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서 평단이 의미 있게 내려가지 않아요. 36%의 수합이자로 종가는 녹았지 보유 물량이 많아 평단은 안 내려가지. 결국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 좋아. 장기 투자 하지 말자. 장기 투자 안 되겠어. 그렇다고 단타 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중간에 적절히 매도를 하자는 거죠. 적절히 매도를 해서 보유 물량을 좀 줄여놓으면 물타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예요. 결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자. 떨어지면 줍고 오르면 팔자. 그렇다고 너무 자주 떨줍 올팔을 하면 안 되고요. 적으면 1년에 한 번, 많아봤자 두세 달에 한 번 떨줍 올팔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을까? 그 방법이야 개인적으로 원칙을 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는 제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의 저점 매수 전략은 이렇습니다. TQ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 매수를 시작합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30% 하락은 매년 한두 번씩은 있더라고요. 하락이 이어진다면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5%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죠. 저의 경우는 작년에 금액을 늘리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단이 정말 크게 내려가더라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5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고점 매도 전략. 마찬가지로 구간을 정해놓고 매도합니다. 다만 오르는 구간은 좀 더 여유 있게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 30% 오를 때마다 파는 거죠. 단 폭락한 증시는 반드시 전고점을 회복하죠. 따라서 폭락한 후에는 QQQ가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는 팔지 않고요. QQQ가 전고점을 회복한 이후부터 매도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매수했던 TQ를 1년 반 동안 참다가 지난 7월에 매도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는 하지 않을 거고요. 매도 전 물량의 절반은 지킬 계획입니다. 그럼 40달러인 TQ가 400달러까지 오르면 어떡하냐? 아쉽지. 많이 아쉽겠죠. 하지만 저는 주기적이고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위기를 기다릴 겁니다. QQQ는 경제 위기가 오면 최대 반토막이 날 수 있고요. 이 경우 2, 3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TQ는 달라요. QQQ가 반토막이 날 때 TQQQ는 90% 이상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4, 5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갈 겁니다. 따라서 3, 4년에 걸쳐 400달러까지 오른 TQ는 4, 5년 후에는 40달러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때 매수할 겁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3배 레버리지가 원래 그래요. TQ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또한 TQ 투자자입니다. 예전에 TLTW 영상에 올라온 댓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TLTW 자꾸 까지 마라. TLTW 몰빵한 계좌랑 한번 붙어보자. 제가 해당 파생 상품을 까는 이유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모르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너무 투자하고 싶으니까. 약간 츤데레죠. 널 갖기 위해서였어. 아무튼 저는 QQQ보다 TQQQ 투자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인데요.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QQQ 300만원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TQ는 100만원만 투자해도 얻을 수 있죠. 물론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죠.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탐험 ETF의 세계 사탄 리얼티 인컴대의 SCHD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